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다. 저녁은 어제 남은 국을 데웠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다고 했다. 출장이라고 했다. 이번 주만 세 번째였다. 예전엔 출장이란 말을 이렇게 자주 쓰지 않았다. 나는 괜히 시계를 봤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TV를 켜놓고 소리는 줄였다. 듣는 둥 마는 둥.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생각보다 조용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왔어. 그 한마디뿐이었다. 옷은 어제 입고 나간 옷이랑 똑같아 보였는데 냄새가 조금 달랐다. 세탁 세제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묻어온 향 같기도 했다. 확실하진 않았다. 그냥 느낌이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 가방을 잠깐 봤다. 잠깐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떨어지질 않았다.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손을 뻗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다.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부엌으로 갔다. 물만 한 컵 마시고 돌아오려고 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났다. 지퍼 여는 소리. 남편이 가방을 다시 열고 있었다. 뭔가를 꺼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잠깐, 정말 잠깐. 바닥에 떨어진 게 보였다. 작은 종이였다. 영수증 같기도 하고 아니면 메모 같기도 했다. 남편은 급하게 그걸 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너무 빨라서 뭐였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행동이 이상하게 머리에 남았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다시 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서랍이 계속 떠올랐다. 가방보다 서랍이 더 신경 쓰였다. 왜 굳이 서랍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다. 출장 준비라며 서둘렀다.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앞에 앉았다. 손을 얹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다. 열면 뭔가가 바뀔 것 같아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내 폰이 아니었다. 서랍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손을 떼지 못했다. 이 전화는 누구 거릴까? 서랍은 그대로였다. 열리지도 않았고 닫히지도 않았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서랍만 밤에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방을 맴돌았다. 옷을 정리하고 이불을 털고 쓸데없이 바닥을 닦았다. 서랍은 계속 시야 안에 있었다. 결국 그 앞에 다시 앉았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한 번 더. 그때 내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잠깐 뒤에 메시지가 왔다. 짧았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다. 그대로 화면만 꺼두었다. 서랍을 열었다. 천천히. 안에는 어제 보던 그대로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 보던 색이 아니었다. 충전선도 따로였다.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진동이 울렸다. 소리는 없었는데 손끝으로 느껴졌다. 놀라서 다시 밀어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괜히 큰일을 한 것 같았다. 점심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출장지에 도착했다고 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봤다. 여전히 그 한 줄뿐이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걸까? 왜 우리 집 번호로 온 걸까? 그날 오후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남편 이름이었다. 열어보지 않았다. 상자를 그대로 신발장 옆에 두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괜히 누가 보는 것 같았다. 해가 지고 불을 켰다. 집이 조금 더 조용해졌다. 서랍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이 켜져 있었다. 잠금 화면이 바로 보였다. 배경화면은 처음 보는 곳이었다. 우리 집도 출장지 사진도 아니었다. 화면 위에 작은 글씨가 떴다. 알림이었다. 나는 그걸 끝까지 읽지 못했다. 읽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손이 멈췄다. 이 휴대폰을 지금 켜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척 다시 넣어야 할까? 휴대폰은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넣어둔 뒤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나는 그날 하루를 이상하게 보냈다. 할 일을 하다가도 손이 멈췄고 물을 마시다 말고도 생각이 끊겼다. 자꾸 그 휴대폰이 머리에 걸렸다. 남편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출장이라고 했지만 예전처럼 중간중간 전화도 사진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집이 더 조용해졌다. 괜히 시계를 봤다. 아직 9시도 안 됐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이번엔 숨을 고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손에 쥐었을 때 생각보다 가벼웠다. 전원을 끄려고 했다.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화면이 먼저 켜졌다. 알림이 쌓여 있었다. 몇 개는 사라졌고 몇 개는 남아 있었다. 전부 이름이 없는 번호였다. 문장도 짧았다. 지금 괜찮아요? 어제 말한 거요.
전화 안 되나요? 나는 하나도 열지 않았다.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다. 시간을 보니 비슷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밤마다였다. 나는 설정 화면을 열었다. 통화 기록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많았다. 짧은 통화, 끊긴 통화, 다시 걸린 통화. 번호는 항상 같았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런데 통화 시간이 늘 비슷했다. 집에 없다고 말하던 시간, 출장지라고 하던 시간. 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케이스가 조금 닳아 있었다. 오래 쓴 흔적이었다. 최근에 급하게 만든 휴대폰은 아닌 것 같았다. 그제야 이상한 게 하나 보였다. 충전 포트 안쪽에 먼지가 끼어 있었다. 매일 쓰는 휴대폰이면 이렇게까지 쌓이진 않는다. 어디에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처럼. 나는 서랍을 다시 봤다. 이 휴대폰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영상통화였다. 나는 받았다. 화면 속 남편은 평소와 같았다. 배경은 출장지라고 했던 그곳이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걸 물어봤다. 요즘 핸드폰 2개 쓰는 사람도 많지?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걸 놓치지 않았다. 남편은 대답 대신 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웃음이 조금 늦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 확실해진 게 하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이 휴대폰은 누구를 위한 걸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집에 있기가 불편해졌다. 서랍을 닫아놨는데도 그 방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딱히 갈 데는 없었다. 세탁소에 갑옷을 챙겼다. 미뤄두던 거였다.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탔다. 시동을 거는데 차 안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남편이 자주 쓰던 차였다. 조수석 아래에 뭔가가 걸렸다. 발로 툭 건드리니 작은 파우치가 나왔다. 회사 로고도 브랜드도 없는 검은 파우치였다. 기억에 없었다. 열어보지 않고 잠깐 들여다만 봤다.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보였다. 병원 카드도 회사 출입증도 아니었다. 하얀 플라스틱 카드, 호텔 카드였다. 이름도 날짜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카드 하나. 나는 그걸
다시 넣었다. 괜히 차 안에서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세탁소까지 가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세탁소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기 전 조수석을 다시 봤다. 파우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그게 더 이상했다. 숨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린 것도 아닌 마치 잠깐 두고 간 것처럼 세탁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통화가 짧았다. 지금 회의 들어가. 그게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누구랑 언제 끝나는지 말했을 텐데 집에 돌아와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췄다.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언제 꺼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차에 탔다. 파우치를 열었다. 카드 말고 종이 하나가 더 있었다. 접힌 종이였다. 펼치지 않아도 느낌이 왔다. 영수증이었다. 금액이 작지 않았다. 날짜는 어제였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끝까지 보지 않았다. 이제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집 말고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 그 공간에 나는 없다는 것. 그럼 그곳엔 누가 있을까? 그날 이후로 차를 탈 때마다 파우치가 먼저 떠올랐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았다. 아침에 남편이 두고 간 차를 몰고 나갔다. 일부러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갔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조수석을 흘끔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파우치는 사라져 있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봉투를 하나 발견했다. 세탁소 봉투였다. 안에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우리 집 세탁소가 아니었다. 동네도 아닌 곳이었다. 시간을 보니 밤이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그 시간. 나는 봉투를 접어두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들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이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두고 갔다. 진동이 짧게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다시. 나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문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번호가 익숙했다. 서랍 속 그 휴대폰에서 본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냥 느낌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휴대폰을 집어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전화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다. 서랍 속 그 휴대폰 말고 차였다. 차 안에서 남편의 흔적을 다 본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다시 내려갔다. 주차장은 조용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 시트를 앞으로 밀었다. 바닥 매트 아래에 얇은 종이가 보였다. 손으로 꺼냈다. 주차권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출장지라고 했던 날.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장소는 우리 집 근처도 회사 근처도 아니었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조각이 아니라 흐름이 보였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동선, 같은 시간, 같은 패턴. 그럼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된 생활일까?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지 않았다. 표정이 어떨지 알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오자 불부터 켰다. 조용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다. 방문을 열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주차권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 분노는 없었다. 대신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약속을 만들었다. 동네 친구에게 점심을 먹자고 했다. 남편에게는 외출한다고만 말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다. 요즘 어디 다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냐고. 나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신 뜬금없는 걸 물어봤다. 요즘 출장 많은 집도 이상하지?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다. 출장이야. 많을 수 있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은 어떻게 설명할까?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한 곳에 들렀다. 주차권에 적혀 있던 그 장소 근처였다. 처음 가보는 동네였다. 주변을 천천히 걸어봤다. 회사도 병원도 아니었다. 술집도 많지 않았다. 대신 숙소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유난히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보였다. 괜히 그 창을 올려다봤다. 왜 그 창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출장이 아니라고 했다. 집으로 바로 온다고.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건물 사진을 검색했다. 정확한 이름은 몰랐다. 주소만 입력했다. 사진들이 떴다. 겉보기엔 평범했다. 댓글 몇 개를 내려보다가 손이 멈췄다. 장기 투숙 가능.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리에 남았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주차권을 올려두었다. 남편의 시선이 그쪽으로 잠깐 갔다. 정말 잠깐이었다. 하지만 확실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 그곳에서 나는 몇 번째일까? 주차권은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었다. 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에 있는 날이 늘었다. 출장 얘기를 덜 했다. 대신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다. 저녁을 차려주고 먼저 말을 걸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괜히 죄책감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자를 만났다.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걸었다. 이사 오셨어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날 저녁 나는 괜히 베란다로 나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주차장 쪽에서 낯선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여자였다. 손에는 여행용 가방이 하나 있었다. 크지 않은 하룻밤용 가방. 그 가방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보지 않았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회식이 있다고 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을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밤이 되자 현관 쪽이 조용했다. 문 여는 소리가 없었다. 나는 베란다로 다시 나갔다.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남편 차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또 있었다. 이번엔 가방이 두 개였다. 차에 싣고 있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듯 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아래를 봤다. 차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불이 꺼졌다.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아파트에 사는 건
그 여자일까? 아니면 잠깐 머무는 걸까? 그리고 남편은 어느 쪽으로 들어갔을까?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문 여는 소리도 전화도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다. 어제 회식이 길어졌어. 회사 근처에서 잤어. 짧았다.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제 봤던 그 여자가 타고 있었다. 이번엔 가방이 없었다. 우리와 같은 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같이 걸었다. 여자는 앞에서 멈췄다. 우리 집 바로 옆이었다.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여자의 집은 우리 집 옆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 여자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까?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갑자기 공기가 답답해졌다. 창문을 열어도 숨이 막혔다. 낮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시간만 흘렀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남편은 평소와 같았다. 옷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눈치를 봤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 여는 소리. 바로 옆집이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남편의 몸이 아주 잠깐 굳었다. 나는 그걸 보았다. 남편은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TV 소리가 커졌다. 그 소음 사이로 옆집에서 물소리가 났다. 샤워기 소리였다. 이상하게 너무 가까웠다. 벽 하나 사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멀리 있는 두 집이 아니라 이 집 옆에 다른 집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집에도 남편의 자리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들렸는지 내가 만든 소리였는지는 모르겠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셔츠를 입고 시계를 차고 평소랑 똑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다. 오늘은 출장 없어? 괜히 물어봤다.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회사.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다. 나는 바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옆집 문을 보면서 조금 뒤 옆집 문이 열렸다.
그 여자였다. 아침인데도 차림이 편하지 않았다. 외출하는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가 사라진 뒤에야 집을 나섰다. 괜히 같이 타고 싶지 않았다. 복도로 나와 옆집 앞에 잠깐 섰다. 배를 누르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바라봤다. 우리 집이랑 똑같은 구조였다. 그 문 안은 어떨까? 우리 집과 같을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휴대폰은 여전히 있었다. 나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전원을 완전히 켰다. 알림이 몇 개 더 쌓여 있었다. 모르는 번호, 같은 번호였다. 시간을 보니 어젯밤이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그 시간. 나는 통화 기록을 다시 봤다. 이번엔 시간을 비교했다. 옆집에서 샤워기 소리가 났던 시간. 남편의 휴대폰이 조용해졌던 시간 같았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벽 하나 사이에서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랍 속 휴대폰을 내 앞에 올려두었다. 전원을 끄지 않았다. 화면이 켜진 채였다. 남편은 그걸 보았다.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제 뭘 묻느냐가 아니라 언제 끝내느냐였다. 그럼 나는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이 집에서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서랍도 열지 않았다. 그냥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날까봐 귀가 먼저 깨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늦게 들어왔다. 불을 끄는 소리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앉아 한마디쯤은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다. 아침이 됐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씻는 소리, 옷 입는 소리 전부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을 떴다. 집이 비어 있었다. 그제야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옆집 문을 봤다. 닫혀 있었다. 조용했다. 나는 신발을 신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었다. 문 하나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였다. 그런데 그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괜히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겁나지 않았다. 잠금 화면을 넘겼다. 통화 기록을 정리해서 봤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겹치는 날이 있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 공통점이 하나 더 보였다. 통화가 끝난 뒤 항상 같은 시간 간격이 있었다. 그 시간 뒤에 남편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집에 들어오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다. 그리고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 여자.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없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지금 이 시간이면 옆집에서는 불이 켜질까? 나는 불을 끄고 베란다로 갔다. 조심스럽게 아래를 봤다. 주차장에 불이 켜졌다. 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남편 차였다. 잠깐 뒤 엘리베이터 불이 올라갔다. 우리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 현관을 보지 않았다. 대신 옆집 문을 봤다. 그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아주 잠깐. 그리고 문 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제 선택은 미룰 수 없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냐 아니면 이 집에서 먼저 말을 꺼내느냐. 다음에 열리는 문은 아마 다시 닫히지 않을 것 같았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은 아직도 손잡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 사이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옆집 문은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잠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 불을 켰다. 집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오히려 낯설었다. 식탁에 앉았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서랍 속 휴대폰도 주차권도 영수증도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은 조금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식탁을 봤다. 왜 불 켜놨어? 남편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무슨 일 있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나 다 알아. 그 말만 했다. 설명도 증거도 꺼내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부정도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두 집이더라. 남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누군지, 왜인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였다. 남편은 현관 쪽을 한 번 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그 시선이 망설였다. 나는 말했다. 지금 나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번엔 확실히 잠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벽 너머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잠이 왔다. 이 집에는 이제 한 사람만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라는 것만 분명했다.